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뭐 역시 오늘의 주제는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인한 지금 이 후임자 지명이 가장 지금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누구를 어떻게 지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본인이 벌써 이제 이번 주 중에 여성 후보로 지명할 것이다. 네. 라고 밝혔기 때문에요. 뭐 대략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되는 게 내일 화요일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오찬이 있습니다. 줄에 그 정례 오찬이기 때문에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공개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여성 대법관이 이제 타결을 해서 그 후임자를 여성으로 이제 지명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네. 2명의 여성 후보를 아마 언급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이 거의 그 굳어지고 있는, 근데 누구를 낙점할 거지만 마지막 파이널 초이스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분은 에이미 코니 바렛이라는 제7 연방 항소법 판사입니다. 48살인데요. 이분은 지난번에 커버너 대법관의 마지막 파이널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30분 동안 면담까지 맞춰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된다 그러면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위스콘신을 관할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제7 연방 항소법원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바로 이제 위스콘신이 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당연히 자신의 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그런 후보를 낙점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더 강력한 후보가 나타난 겁니다. 아하. 바로 바바라 라구아라는 11연방 항소법원 판사인데요. 아하. 이 11연방 항소법원 관할 지역이 플로리다와 조지아, 엘라바마입니다. 아하. 엘라바마를 제외하고 플로리다 하면은 격전지 중에서 그렇죠. 29명이나 걸린 최대 표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 못 먹으면은 사실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지아도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공화당 아성이었는데 지금 박빙의 우세 또 뭐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두 군데를 잡을 수 있는 바바라 라구아 후보 쪽으로 좀 급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이제 에이미 판사를 더 이제 강력히 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여기에 이제 정치적 판단까지 끼어들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바바라 라구아 판사는 그 플로리다 출신뿐만 아니라 쿠박의 이민자 자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심잡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그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지명하게 되면은요, 상원 인준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또 얼마나 걸리고요, 또 언제 인준 표결이 실시되게 되나요? 네, 지금 뭐 대선이 이제 40여일밖에 남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선 전에 일사천리로 이제 표결까지 마치려는 것이 이제 공화당 상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인준권은 상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원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명을 하면은 초당적인 그 상원 소위원회에서 마크 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어떠고 뭐 다른 뭐 문제는 없는지 아무래도 조사하지 않겠어요? 조사 그 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어허, 그 네. 지난번 커버너 그 대법관 지명했을 때가 7월 9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갖고 9월 4일부터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네, 네. 그럼 근 2달이나 이제 있다가 했는데 그때는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막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성추문이 네. 뭐 6명인가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네, 네. 또 이제 그 추가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였죠. 이런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번엔 여성 후보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덜할 텐데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상원 그런 그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 공개 청문회 사나흘 동안 보통 열리는데요. 네. 그것이 있어야지만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뭐 잘 아신 대로 공화당 상원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원 법사위원회
린지그렴 상원의원이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뭐 빨리 끝내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가결을 된다면은 상원 본회의로 올라가서 또 여기에도 한 대략 뭐 한 이틀 정도는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를 해서 이 토론 종결 표결이 있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60표 정도를 넘었어야 됐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었고. 근데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현재 그 공화당 미치 맥커넬 대표가 이것을 핵 옵션이라고 그래서 단순 과반수로 바꿔버린 겁니다. 60표 정복이 없이 51표만 얻으면은 그대로 이제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대선 11월 3일 이전에 표결까지 가려는 것이 지금 공화당 상원의 목표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이 11월 3일 이후에 레임독 회기에서 그러니까 낙선된 사람들끼리도 다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민주당은 그 이후로 넘기려 할 것이고요. 적어도 이제 공화당 상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후임자를 또 상원이 인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난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구도가 지금 현재 5대4에서 6대3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어떤 사태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실생활과 엄청난 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인준 투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케어 폐지시킬 수도 있고요. 다카를 비롯한 반이민 정책도 모조리 바꿀 수 있고 지금 트럼프 4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4년에서 모조리 그런 걸 다 그 소송을 어느 쪽에서도 걸든지 마지막에는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5대4인데 그 중에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어찌 보면 이제 스윙 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된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지만은 보수파임에서도 약간은 그 진보 정책에 손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5대4 구도에서는 그게 분명히 가능했었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그런 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6대3이 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그냥 거의 100%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이런 그 손들어주는 그런 판사들로 완전히 갈릴 수가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네. 6대3이면은 뭐 두세 명이 이제 보수파에서 이쪽으로 이탈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남는 분이 이제 간혹 가다가 6대3일 경우에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또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걸 기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6대3일 경우에는 하나만한 그런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로우 대 웨이드라는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 낙태권을 인정받았던 판결, 아주 70년대에 나왔던 판결도 투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통 미국 사회를 주재하는 것이 다 보수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향적으로 진보적으로 됐던 정책들이 모조리 다 폐기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 11월 3일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다 뒤집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합니까? 다 소송 걸어갖고 연방 대법원에서 깨지면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렇죠. 아무 일도 못하는 또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결사 저지하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 진영의 또 진보 진영의 총력 저지 투쟁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하려고 하고 또 공화당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자, 두 당은 서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상원 다수당의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상원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속전속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버너 대법관은 이 참 고교 시절부터 성추문 당했다는 사람이 6명이나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청문회도 열고 언론들도 엄청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한 석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를 상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민주당 진영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이제 동원했더라도 조금 지연 전략을 아마 치를 겁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11월 3일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또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완전히 확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면 논리를 상당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4년 전인 2016년에 미치 매커넬 즉 기억하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연방 대법 케네디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까지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선거의 해에는 지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유권자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아예 청문회 조치도 안 해서 결국 무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닐 고서치가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건 강행하려 하니까 공화당 논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썩 마땅치는 않은데 선거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밀어붙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지금 시간을 벌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인데 그중에서 4명이 이탈하면은 사실 트럼프 시도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벌써 한 3명은 이탈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수선 콜린스, 네. 알래스카의 리자 머커스키 두 여성 상원의원이 이 항상 중도파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 두 분은 벌써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선거일 전에 트럼프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까지 하는 데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2명이 벌써 이탈한 것이고요. 네. 또 한 명은 뭐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탄핵에도 찬성했던 네. 트럼프 탄핵에 공화당 상원의원으로서는 유명 한 명이 딱 찬성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미트 롬니 상원의원입니다. 네. 3명이 되면은 50대 50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로 해갖고 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이탈해야 되는데 아마 콜로라도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상당히 힘겨운 지금 재선전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없고 이제 또 지지하면은 뭐 어차피 지금 상당히 그 낙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원의원들 한두 명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네. 또 하나 11월 3일 선거 이후로 옮기면은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생기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는 같은 11월 3일에 실시되지만 특별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우주인 출신 있지 않습니까? 마크 켈리라는 분이 많이 앞선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당선되면은 다른 상원의원들은 내년 1월 3일에 취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면은 선거 11월 말이면은 바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끌어나면은 공화당 3명에 민주당 1명이 더 늘어나니까 뒤집어지네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복잡한 그런 수싸움 네.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